아니 빨리 다니다니 내 소중한 집이 누적 40채까지 운영을 해본 합법으로 당기는 방법을 알려줘라. 한 달 동안 13차례 관속을 당하고 연봉의 한 절반을 일시납을 했거든요. 전대차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다리TV입니다. 거의 한 3, 4개월 만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 오늘 마침 또 선달님이 1년 만에 연락을 주셔서 다시 출연하시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공간대여 수익화라는 주제로 공돈사라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에 있는 공간대여 김선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중에서 공간대여라고 생각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운영을 해봤어요. 파티룸, 렌탈 스튜디오, 에어비앤비, 단기임대, 소사무실. 최근에는 오피스텔 단기임대를 통해서 누적 40채까지 운영을 해본 이력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반갑습니다. 영상이 네네. 제 채널 인기 영상 2위예요. 과분하죠? 다행히 1위는 제 영상인데 근데 2위 그 영상이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는데 네. 악플이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전달을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했다가 법제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한 달 동안 13차례 관속을 당하고 연봉의 한 절반을 일시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뭐야,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 했던 걸로 영상을 출연을 했어? 너 불법으로 합법으로 해달라고 떼쓰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조금이나마 현장감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을 드렸어야 됐는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달드리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악플 제가 하나씩 읽어볼게요. 네. 합법으로 당기인다는 방법을 알려줘라.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은 무엇인가요? 합법으로 단기 임대를 한다. 일단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은 없어요.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그 오피스텔 단지나 부동산이 만약에 업무용 공간이다, 주거용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면 거래 금액의 10%를 플랫폼 결제 금액과 별도로 이제 세금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있고, 운영단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임대인의 입장이에요. 그럼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숙소들이 샴푸나 린스, 뭐 일회용품, 위생용품 등등 어메니티를 제공을 합니다. 이거 제공하시면 안 돼요. 숙박업들조차도 제공을 안 해요. 만약 판매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숙박업과 단기 임대를 그 가르는 가장 큰 기준점이 고객에게 위생용품을 제공했냐, 제공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에는 임대인, 임차인 둘 다 포함이 될 텐데요. 침구류 제공이라는 항목이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구에서는 민원을 받아서 출동을 했는데 침구가 있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 혹은 누구는 불법 에어비앤비와 동일하게 초회차 적발부터 벌금을 냈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쟁점이 뭐냐면 숙박업소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24시간 해당 숙소에 침구류가 구비가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네. 빈 침대에다가 당기임대예요 하고 택배로 친구료 저한테 3만 원에 사실래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네. 쟁점은 뭐냐면 24시간 구비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24시간 구경이 아니라 네네. 그 사람이 사갖고 들어온 건데요? 하면 되잖아요. 이게 조금 알겠어요. 네네. 그런 부분이라. 안 되고. 그럼 말씀하신 거는 에어비앤비는 아니신 거죠? 그쵸. 단기 임대, 33M2나 리브애니웨어 같은 플랫폼 단기 임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하려고 한다. 그럼 대부분의 단기 임대를 다루시는 분들이 전대차 허가 안 받아도 된다. 혹은 나중에 사업자만 몰래 내가지고 숙박업으로 뭐 세금 신고 내라라고 하는데, 이제 먼저 맞냐 나중에 맞냐 차이가 되는 것 뿐이지, 내가 책을 잡힐 행동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댓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상가시설 건물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운영 가능한가요? 개인이 갖고 있는 건물 4층짜리고 3개 층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4층을 에어비앤비로 하고 싶은데 상가 건물이잖아요.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지역에 따라서 갈리고요. 만약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서울이나 부산이라고 하면 위홈이나 오픈 호스팅, 실증 특례나 외도민을 통해서 사업자를 등록 시도를 해볼 수는 있어요. 물론 이것도 그 자세한 요건에 따라 가지고 분리가 되겠지만, 지역이 서울, 부산이 아닌 경우에 상가 건물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울, 부산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외도민이 등록이 가능한지, 안 된다라고 하면 위홈, 공유숙박 실증 특례로 운영이 가능한지, 혹은 호스텔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건물도 같이 전환까지 고려가 가능한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경기도 실거주 집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창업하라고 하는데 실거주 집에서 합법적으로 창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거주 집에서 에어비앤비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실거주 집이잖아요. 투자용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 공간에 대한 수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리 소모가 되거든요. 특히나 에어비앤비 같이 숙박의 경우에는 그 단기 임대와 에어비앤비의 차이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에 이틀 정도 무책임하게 쾌락만 즐기고 나간다라고 봐주면 되는데 그만큼 공간에 가구라든지 집기류 소모가 빨리빨리 되고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전대차 주기 싫어하는데요. 아니 빨리 다른다니 내 소중한 집이.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이런데 네. 단기 임대는 짧은 기간이나마 거주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젠틀하게 써요. 에어비앤비와 다르게. 아 그런 차이가 네. 있구나. 저는 이제 두 개 다 운영해본 입장으로서 네. 에어비앤비는 거의 80~90%가 외국인이에요. 근데 위홈, 네. 3, 4명주, 리브앤이에요. 이런 네. 거는 사실 그쵸. 100% 내국인 아닌가요? 맞습니다. 위홈은 이제 외국인들 네. 오나요? 위홈 그 플랫폼 자체에서는 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에어비앤비랑 수익 쉐어를 하는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오.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유 숙박 플랫폼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 게 위홈이었는데 근데 이제 독자적으로 트래픽 확보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연계를 한다. 그리고 내국인들이 예약을 할 때는 에어비앤비에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숙소는 위홈의 실장 특례를 받은 숙소로서 내국인의 경우에는 위홈을 통해서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광고를 할 때 공정위 문구처럼 꼭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사실 네. 외국인 상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는 이제 미션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2부 그쵸. 이어서 보겠습니다.